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큐넷3에 있는 플러그인 중에 그 OD 매트릭스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일단 OD 매트릭스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왜 하는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이 큐넷3라는 이제 플러그인 안에 있는 그 아이소에리아에스 폴리곤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디 매트릭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디 매트릭스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 개념을. 구글에 이제 오디 매트릭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뭔지 일단 나와 있네요. 오리진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매트릭스. 출발 지점과 이제 도착 지점에 대한 걸 이제 행렬로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속성 테이블을 보여드리면서 그 결과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은 일단 이게 그 미국 지도예요. 그러니까 뭐 토론토 있고 뭐 시카고 있으니까 뭐 캐나다 남부 그리고 뭐 미국 북부 쪽이겠네요. 이제 도시 공간을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망에는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뭐 교통이 편리한 지표 정도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도시 자체가 이제 A, B, C, D, E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접근성은 뭐 요 정도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도시지리학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도시 간의 어떤 접근성이나 그 도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뭐 추가로 도시가 하나가 추가됐을 때 또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오디 매트릭스의 개념이 나타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진행을 하려면은 단순한 어떤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를 담는다기보다는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를 도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미러키 그리고 이거 디트로이드 에서 이제 뭐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직선 거리 유클리드 거리가 나오면은 사실 분석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도로망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뭐 이런 호수 같은 거를 지나가는 이 직선 거리는 사실상 이제 최단 거리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큐넷3에 있는 오디 매트릭스는 이런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도로망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점 데이터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그 점 레이어에 있는 두 가지 점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 최단 거리가 어떻게 되나, 그 직선 거리가 아닌 도로망을 따라서 그 최단 거리를 어떻게 산출하나를 이제 이 플러그인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하면은 되게 좋은 게, 뭐 이제 유동인구 흐름이나 아니면 뭐 입지 분석에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공간적인 예측도 가능할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흔히들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최근 이제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뭐 교통망이 새로운 게 깔리면은 어떻게 이제 그 최단 거리가 어떻게 바뀔 거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뭐 토지의 공시지가나 이제 건물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예측을 할 때 거의 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에서 최단 거리를 찾을 때도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오디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거의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이 뭐 물론 QGIS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디 매트릭스라는 이 개념과 이제 기법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QGIS를 키시면은
3.1010 버전입니다. 저는 네, 웹에서 TMS for Korea 그리고 카카오맵, 카카오 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불러와야 되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도로망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 폴더에 10강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ISO 에리아에서 폴리곤을 할 때도 서울 교통망 데이터를 썼는데 이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데이터 출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교통 DB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KTDB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국 도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만 처리를 한 거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습 데이터로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국가교통 DB는 이제 그 개인이 오픈되어 있어서 개인이 실시간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내가 자료 신청을 해서 그걸 다운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은 직접 그 DB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하고요. 그 받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점 데이터를 하나 불러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용했던 이 서울 중학교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179로 저장을 해놨어서 이것도 이제 좌표계를 똑같은 걸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어 범위로 확대를 해보면은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이 점이 이제 중학교인데 이 중학교 간의 최단 거리 전체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알려달라라는 걸 이제 이 OD 매트릭스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먼저 돌려볼게요.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돌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에리어 같은 경우는 이 교통망 다운받은 거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저는 서울로 했지만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만 이제 필터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from 포인트 레이어 저는 이제 서울 중학교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유니크 포인트 아이디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 요구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은 이 수치형으로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저는 뭐 다행히도 이 자료형이 숫자형이고 그 자료형이 만약에 이게 숫자형이 아니라면은 또 앞에 3강에서 제가 자료형 변환을 또 강의를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서 꼭 이 아이디를 숫자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투 포인트 레이어도 저도 서울 중학교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하고 숏 패스 하고 이제 고급 파라미터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중학교가 엄청 많은데 뭐 이게 두 개의 점 간에 그 도로를 따른 최단 거리를 지금 이제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아마 서울 중학교 수가 한 300개가 조금 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300개 대 300개를 다 연산을 지금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rom 포인트 레이어도 서울 중학교고 to 포인트 레이어도 이제 서울 중학교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서울 중학교 특정 중학교에서 다른 중학교까지의 최단 거리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뭐 서울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가장 가까운 뭐 지하철이 어딘가라고 하시면 이제 to 포인트 레이어를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지하철역이라는 레이어를 부르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면 연산 속도도 오래 걸리고 또 하다가 이게 뭐 덤프 현상 때문에 이제 튕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레이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걸리네요. 다행히도. 총 1분 48초 정도 걸렸네요. 네. 제가
저는 아마 서울중학교 점이 한 3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서울교통망으로 돌리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일 레이어 기준이고요. 이제 닫아주시고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을. 네, 그럼 이제 컬럼이 총 6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컬럼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일단은 오리진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한 아이디고요. 데스티네이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착한 아이디입니다. 결국 이제 1에서 1은 당연히 널 값이겠죠. 같은 점에서 같은 점 가는 거는 도로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1에서 2, 1에서 3, 뭐 1에서 4 어떤 중학교 이름이 있겠죠. 그 아이디에 맞는 거기서 이제 가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이제 코스트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엔트리 코스트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톡에 카카오맵에다가 이제 지도를 찍었을 때 뭐 특정 지도에서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를 찍었을 때 뭐 도보로 몇 분 가고 그 다음에 교통을 따라서 뭐 버스를 타고 몇 분을 가고 그 다음에 도착 지점까지 또 도로로 가잖아요. 그 엔트리 코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 점에서 그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리 카카오맵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코스트는 이제 도로를 타고 쭉 가는 거리가 이제 네트워크 코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엑시트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 도착 지점에서 그 또 다른 특정 점까지 가는 거리를 이제 엑시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토탈 코스트는 이제 그 전체 거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속성 테이블만 보면은 이게 의미가 뭔지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도를 보면서 하나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니까 조금 가까운 걸로 해야 잘 되니까 네, 이게 제일 짧은 것 같네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1번인 것과 아이디가 7번인 거를 파악을 해서 이게 이제 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닫아놓고 서울중학교 보시면은 네, 소팅 반대로 하고 저는 이제 1번에서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7을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저는 이제 1번에서 출발을 해서 7번으로 도착하는 이 거리를 한번 실제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 OD 매트릭스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닫아 놓으시고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선택 객체 범위로 확대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딱 요만큼 하나 땡기겠습니다. 딱 이제 선택 객체가 다 들어오는 그 시각화 그 지도가 이제 딱 여기 화면에 딱 잡힙니다. 그 선택된 객체로만.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번 동대문 중학교고요. 이게 이제 7번 숭인 중학교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디 매트릭스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걸 끄고 교통망이 잘 안 보이니까 속성에서 심볼을 너비를 조금 올릴게요. 그리고 검정색으로. 네, 너무 잘 보이네요. 색상을 약간 연하게. 네, 보시면 이제 도로망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점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 그 엔트리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망을 찍어줘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키우다 보면은 아마 여기가 70, 76, 여기가 93, 87. 근데 이제 76이 제일 가깝죠. 일단은 엔트리 코스트 같은 경우는 딱 이만큼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엔트리 코스트고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76. 네, 맞네요. 이게 제가 조금 클릭하는데 조금 오차가 있어서 그렇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택시를 탈 건데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걸어가야 하잖아요. 이 점에서 도로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엔트리 코스트 요까지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망까지 가는 거를 이제 엔트리 코스트라고 하고
그럼 일단 네트워크 코스트 보기 전에 그 엑시트 코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48, 61, 한 33, 4 정도 되는 것 같죠. 여기다가 찍고 이런 우클릭을 하면 딱 이 정도가 고정이 돼요. 이 상태로 해서 다시 보면은 엑시트 코스트는 이제 35.9인데 36.6. 아, 이것도 제가 아마 클릭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엔트리 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엑시트 코스트도 이 점에서 이 도로까지 최단 거리.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가서 뭐 도로를 따라갔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한번 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 엔트리 코스트와 네트워크 코스트, 그 엑시트 코스트를. 이제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일단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뭐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1116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네. 잘 나왔네요. 매트릭스가. 지금 2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제가 클릭을 하면서 조금 오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정도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최단 거리도 제가 생각한 그 거리가 맞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엔트리 코스트인데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게 이제 엑시트 코스트인데 이것도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를 다 더하면 이 네트워크 코스트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그 이걸 해석을 말로써 설명을 해보면은 동대문 중학교에서 이 숭인 중학교까지는 총 뭐 약 1.1km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서 이제 도로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76m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약 1km 정도 간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서 36m를 도보로 걸으면은 이곳에 도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1부터 이제 383개네요. 총 피처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가. 그래서 이제 1부터 383을 해서 이제 383 곱하기 383개 이제 곱하기를 하면은 14만 몇 개가 나오겠죠. 그만큼의 이제 거리 행렬이 연산이 전부 다 된 겁니다. 이제 분석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중 대 다중, 여러 점 대 여러 점에 대한 모든 이제 최단 거리가 나올 거예요. 도로 교통망을 따라서 가는. 뭐 이거를 활용하면은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뭐 단순히 정말로 뭐 지하철역이랑 이제 내가 뭐 다니는 대학교를 찍었을 때도 뭐 가장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교통망을 빼면은 아마 제가 나중에 내비게이션에 이제 동대문 중학교에서 이 숭인 중학교로 찍으면은 이제 거리상으로 가장 최단 거리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뭐 교통량이나 뭐 유동인구 신호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비게이션은 그런 게 고려가 되어서 뭐 그 실시간마다 뭐 최단 경로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올 겁니다. 이 최단 거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정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깔리면 최단 거리가 바뀔 거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유동인구나 이런 게 바뀔 거고 그럼 그걸 이제 접근성 수치로 담는다면은 뭐 특정 이 뭐 도시나 특정 블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제 뭐 오디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 뭐 도시공학이나 뭐 부동산학과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 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처를 담으면은 그거를 정량화를 시켜서 그 뭐 분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제 내비게이션도
그걸 개발할 때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뭐 이제 도보나 뭐 자동차 거리, 뭐 자전거 도로, 오토바이 도로로 나눠서 이제 그 저희도 이제 뭐 카카오맵에서 뭐 도보나 뭐 버스, 지하철 클릭을 하면 다 시간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탔을 때. 그래서 그 도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평균 속도가 있으면 또 이제 얼마나 걸리는 시간, 이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또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네, 일단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실제 회사에서 활용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른 분이 알려주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를 보시면은 깃허브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배달이 아니고 거리. 네. 그럼 이제 이 개발자 노트예요. 이게 그 배달 거리를 그 어떻게 도출을 할까 그 과정을 이제 기술 블로그에 담은 건데 그 우아한 형제들에 있는 이재일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 그 접근 방법은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 같죠. 두 가지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직선 거리를 구할 수는 있긴 하나 이게 실제 거리랑 차이가 있으니까 분석에 별로 유의성이 없을 거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람이 가는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제 실제 유상 경로와 거리 계산 그 배민 라이더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계속 생각을 해봤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QGIS에서 한 거죠. 여기 이분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뭐 좌표화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그 도로를 이렇게 헥사곤 모양,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담은 겁니다. 도로를. 그리고 이제 이 헥사곤 모양에다가 뭐 특정 피처를 담은 거예요.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헥사곤을 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헥사곤 정보를 보면은 코스트 1, 뭐 이 코스트가 이제 뭐 거리나 뭐 시간이나 속도가 되겠죠. 그 이제 헥사곤마다 이제 평균 속도를 이 거리 한 줄이 아니고 그걸 또 쪼개갖고 격자 하나하나에다가 평균 속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실시간으로 바꾸면 이제 실제 내비게이션처럼 뭐 시간대마다 그 추천 경로가 계속 달라지는 것도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헥사곤에서 아까와 같은 두 지점을 찍었을 때 직선 거리가 아니고 이 최단 거리를 이런 메커니즘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이런 거에다가 또 다양한 변수나 뭐 다양한 피처가 결합이 돼서 조금 더 유의한 결과를 계속 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데다가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떠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동산이나 뭐 도로가 하나 추가됐을 때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럼 이제 뭐 토지지가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오디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공간 입지 분석에다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사례가 많이 없기는 한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아마 종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목표도 크게는 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개발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 자신의 분야에서 이 오디매트릭스를 꼭 활용을 한다면은 그 또 새로운 그 본인만의 아이디어에 접목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분석은 조금 짧았는데 그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오디매트릭스 단어 자체를 사실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개념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이 강의를
왜 듣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를 실제적으로 많이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가적인 설명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나중에 이제 뭐 입지 분석을 한다면은 꼭 이게 사용이 될 거니까 본인의 프로젝트와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 이 기법도 꼭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